자, 빌라를 갖고 있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입주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던 중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사연을 좀 남깁니다. 저희 자산은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게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예비 부부인 거죠. 그런데 저희 둘이 또 돈을 또 한 1억 5천을 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총 5억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 가능한 금액을 한 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도 겸할 겸 해서 매매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둘이서 또 세후 800 정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또 사교육 시장이 또 크다 보니까 결국에 돈을 많이 들이면 또 이렇게 학력이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대기업에 가고 대기업에서 또 돈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또 빌라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30대 초반인데 빌라도 하나 있고 4억인데 전세를 2억 7천 줬다. 예비 신부도 집을 하나 있다가 또 매각을 했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자제분들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월급과 부동산 자산 때문에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지조 같은 것들은 안 되고 일반만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한 8억 정도 되는 서울 수도권의 10평에서 20평 초반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지 신랑 명의의 빌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금 2억 7천을 빼주고 인테리어 비용 한 3천만 원 발라가지고 여기서 신혼집을 시작하는 게 어떨지 그러다가 일반 분양이나 아파트 매매를 좀 노려보다가 잘 되면 성공해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을 매수한다면 위치는 저희 직장이 동남쪽에 서울 동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서울 동남쪽이라 서울 수도권 동쪽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면 둘의 본가가 또 서대문 또 양천구 뭐 이런 쪽인가 봐요. 그래서 가까운 서울 서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으는 돈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1번처럼 집을 바로 매수를 하자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예비 신랑은 어차피 뭐 빌라도 하나 있으니까 2번처럼 보유하고 있던 빌라에 들어가서 살다가 조금 지켜보면서 집값을 추이를 좀 본 다음에 사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자산이면 충분히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대출이자 원금이 많이 나가니까 조금 더 돈을 모아가지고 기회를 노려보자.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게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이제 만든 그 커뮤니티 사이트죠. takeus.co.kr에 올라온 사연이니까 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말한 대로 이 결혼이 점점 더 고소득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벌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맞벌이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이제 신혼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도 잘 안 낳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 결혼 이후에도 그냥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잘 버는 부부들이 있고 돈을 상대적으로 좀 못 버는 부부들이 또 갈리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만 고소득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양쪽에서 둘 다 고소득인 상황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죠. 이 외벌이는 점점 좀 줄어들고 실제로 지금 결혼하고 있는 남녀 모두 외벌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고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 여전히 학력 이런 것도 많이 따지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많이 나요. 소득 격차도. 근데 대기업들이 안 따진다 해도 결국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 대기업을 들어간다는 거는 학력도 좀 좋은 것이고 학력이 좀 좋다는 건 아무래도 다들 막 사교육으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이 그래도 대기업을 좀 많이 가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서울대 입학생들 보면은 강남에서 크고 교육받은 애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개천에서 용나는 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을 얘네 둘이 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한 조합과 이렇게 양쪽의 집안에서 막 몰아줘가지고 만드는 조합. 이 두 조합의 부부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막 생기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사회 현상에 반영도 되고 근데 요 개인적인 이 부부들에게 생기는 부작용은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 대비 투자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은 투자를 하면서 쌓는 건데,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투자를 막 잘하고 많이 해보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못해도 한 20대 중후반 정도 돼야 그때 뭐 부모님이 뭐 하나 사볼래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하면서 많아야 뭐 한두 번 투자를 할까 말까 아예 안 해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물론 뭐 자취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막 집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험이 이제 높지 않죠. 특히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 대비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8억 정도로 그냥 집을 하나 살까. 근데 10평 후반에서 20평대 초반을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까지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7, 8억 정도로 서울에 뭐 10평 후반대에서 20평 초반을 본다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많을 것 같죠? 뭐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지만 이거를 살 거라면 차라리 이 돈이면 수도권으로 나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되게 고민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번의 요 선택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랑 명의 빌라에 전세금을 다 갖다 빼주면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살자. 이거를 선택지에 넣었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욕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는 뭐 이거에 만족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결혼하려고 마음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먹었어도 아직 어떤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나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선택지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빌라를 가지고 있으신데 이 빌라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거여도 사실 요즘에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책이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빌라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개발 호재가 명확하게 뭐 있으면 들고 갈 수 있죠. 아니면 뭐 입지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뭐 하다못해 뭐 모아타운이든 뭐든 호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 뭐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당분간 그냥 일반적인 빌라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 한 90개에서 95개 정도는 투자로서 뭐 아주 좋은 어떤 그런 포지션일 확률이 높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있는 거 그래서 전세를 살다가 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살면 최소한 한 3, 4년은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리고 이사 가더라도 어차피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한 건데 좋은 거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있어,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호재가 막 있어요. 얘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잘못된 상담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왕이면 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저희 직장이 서울 동남 쪽이에요. 본가는 서울 서대문이랑 양천구 쪽이에요. 근데 저 빌라는 또 서울 서북 쪽에 있어요. 북쪽이라고 봐야 되겠다. 서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가 서울 북쪽에 있는데 직장은 서울 동남 쪽이에요. 그럼 빌라에서 출퇴근도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이긴 하지만 출퇴근도 힘들고 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데 예를 들어 거기다가 3천만 원이면 집값의 거의 한 7, 8%를 투자를 해서 집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직장의 출퇴근도 먼데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집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해봤는데 잘 안 팔려요. 뭐 이래서라든지 아니면은 팔리긴 하는데 급매로 팔 필요는 있을까? 좀 가지고 있어 볼까요? 라는 생각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집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샀는데 이걸 예를 들면 시세가 좀 떨어졌어요. 한 2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2천만 원을 회복시키고 팔고 싶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지만 조금 들고 가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걸 지금 뭐 팔아야 되나? 여기서 좀 살다가 기회를 좀 보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때 뭐 옮기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빌라가 잘 팔리는 시장 분위기까지 간다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시장 상황이 더 좋아졌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을 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 동네가 뭐 호재가 있거나 막 개발이 막 추진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자, 이분들이 지금 한 5억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후 800이기 때문에 저축을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 10억짜리 집 사는 거 까지도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분들입니다. 세후 800이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서 둘이서 뭐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해도 웬만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은 저축 다 합니다. 웬만하면 아주 막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400만 원 정도 저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400만 원을 저축해서 이걸 원금 상환을 한다 그러면 대출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받으라는 게 아니지만 10억 정도 하면 야 무슨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 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 동남 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이 직장이 이쪽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지금 막 저기 중구 종로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 밑에도 사실 살 수 있는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하남에서 살아도 뭐 송파라든지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죠.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못 다닐 정도는 아닌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성남도 있고 분당도 뭐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뭐 아주 좋은 걸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동네에서 나쁘지 않은 것도 살 수 있는 금액대예요. 수지 이런 데들 보면은 지금 평균가가 이 정도니까 사실 10억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곳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지켜보면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빠지면 빌라는 더 빠지겠죠. 빌라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빌라를 굳이 들고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들도 좀 보자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분들이 뭐 소득도 좀 높고 뭐 아이도 없고 지금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남편 명의로 한 채 나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어떤 이제 청약을 넣어보겠다 뭐 이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청약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낮은 확률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청약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빌라는 뭐 당장 정리가 안 된다면은 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한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신혼집은 잠만 자는 곳이지 여기를 막 꾸미거나 어떤 막 신혼집이 막 되게 막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걱정되는 건 막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뭐 잠만 자는 곳이 될 거예요. 대부분. 특히 이제 신혼 때는. 왜냐하면 집에 잘 안 있고 뭐 주말에 뭐 어디 놀러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있더라도 뭐 내가 뭐 아이도 없고 뭐 그냥 뭐 회사원인데 뭐 집이 얼마나 멋져야 됩니까 사실. 그러면 그냥 살다가 뭐 이사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여기다가 막 돈을 쓰지 않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혼식도 이제 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혼에 대한 뭐 로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친구들 얘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뭐 어떤 로망 특히 뭐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키웠던 게 있다면은 남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뭐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요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거 실현하지 마시고 좀 모아가지고 어떤 자산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시작 조건이 나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야 우리는 지금 충분히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랑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 경주하는데 토끼가 너무 빨라가지고 중간에 낮잠을 자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모님이 돈도 지원을 해줬고 우리도 소득이 높아. 그리고 우리도 착실하게 돈을 잘 모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느낌의 사진이 찍힐 만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8박 9일 뭐 14박 15일 정도로 유럽이나 어디 투어를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우리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신혼집은 이 정도고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이 정도는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내 능력보다 기준이 엄청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엄청 빨리 이미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부려도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연애의 감정으로 결혼을 접근하시면은 안 돼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완전히 현실을 사는 것이고 결혼식까지가 어찌 보면 연애죠. 결혼식 이후로는 현실입니다. 이때부터는 밥을 해 먹어야 되고요. 청소를 해야 되고요.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막 재활용도 막 해야 되고요. 뭔가 돈도 막 아껴야 되고,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전에는 뭔가 부모님이 해주거나 대충 내가 몰라도 상관없었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때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온전한 독립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혼은 현실을 사는 것이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 거는 카드 할부 금액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순간 오히려 금액은 더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현실을 살면서 그것도 회복도 시키고 돈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우리 둘 부부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실 거면 아이까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자까지 손주 손녀까지 챙길 만한 현실의 어떤 경제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 10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사실 지금 뭐 서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 경기도권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의 한 중상위 지역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위 지역이라면 지금 말하는 금액대로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뭐 이 정도의 집들도 못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작이 느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토끼잖아요. 토끼는 열심히 계속 달리면 돼. 낮잠만 안 자고 쭉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신혼집 꾸미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잘 돼서 아이랑 살 집을 그 위치를 더 좋은 데로 가면 그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만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은데 이런 반응이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 고생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뭔가 10년은 너무 길고 한 2,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젊은데 내가 뭐 지금부터 10년 뒤면은 막 40인데 저는 그때까지 고생할 마음이 없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 원래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따라잡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단기 시험이 아니고 되게 초장기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고 뭔가 착실하게 살고 어떤 투자도 하고 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야지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2030 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그래 내가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집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의 수준을 맞추려면은 원래도 어려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년 정도 고생하라고 하는 게 제가 고생을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고생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하는 것이고 결혼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경제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할 파트너, 동반자, 경제적 공동체를 구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고생스럽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또 하다 보면 반대로 좋은 일도 오고 그러면서 또 뭐 가정도 생기고 하면서 행복감을 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혼자고 뭐 아이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해서 자유로운 영혼인데 근데 이런 삶을 즐기고 싶어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행복과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좀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만 잘하시면은 저는 중상위 지역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서울의 중상위 지역이라고 말하는 뭐 소위 말하는 지금 기준으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동네들은요. 웬만한 일반적인 부부가 열심히 살아도 50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금액대가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뭔가 투자로 성공을 하시던지 사업이 잘 되든지 물려받는 게 많던지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루트에서 한두 번은 좀 이렇게 툭툭 튀는 게 있어야지만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빠르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여유 부리면 또 못 가는 게 또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고소득 직장인들일수록 사실 소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회사가 꽤 연봉이 높았어요. 웬만한 삼성그룹에 있는 그 계열사들보다도 연봉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는 연봉 대비 저축을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제 어떤 선배나 후배들도 보면은 그 좀 고소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좀 여유 부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그 장점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더 아껴가지고 이걸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많이 버니까 많이 쓰자. 그래서 내가 연봉을 뭐 5천을 받든 6천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남기느냐가 어찌 보면 더 재테크에선 핵심인데 남기는 게 없는 사람들도 많죠. 오히려 입사하자마자 바로 그냥 빚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차 사고 여행 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다 벌면 되지. 뭐 나중에 상여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젊을 때 쓴 돈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젊기 때문에 즐기면서 소비도 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부자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얘기도 맞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젊을 때 쓴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요 두 어떤 그 집단의 비율을 보면요. 저는 밑에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젊을 때 쓴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다시 돌아가면 저 그렇게 안 살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위에 있는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돈 쓰고 경험했던 게 평생의 추억거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아마 10배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돈을 만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만회가 또 되고 새로운 기회도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하던 거나 잘하기도 힘들다. 하던 거 잘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새로운 걸 한다? 그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회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 집 마련 달성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나대로 저축은 계속하고 또 자산은 자산대로 이제 커져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성공률 높은 투자법이죠. 여기서 이제 현금이 조금 생기고 여윳돈이 생기면은 뭐 요즘에 뭐 코인이나 뭐 주식도 하고 하지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부동산 뭐 주택 기반의 어떤 투자를 해놓고 여윳돈을 가지고 굴리는 게 길게 보면은 성공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집 절대 안 살 거고요. 저는 이거 무조건 다 미국장에 올인하고 뭐 코인에 올인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됐지만 버텼으면 돈 10배 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못 버티는 분들이 많아서 성공률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도 집이 있으면 거기서 버티고 살면서 뭐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집은 없는데 막 변동폭이 큰 자산을 가지고 버티기가 일반인들이 좀 쉽지도 않습니다. 올라도 바로 던져버리고 떨어지면 끝까지 막 버티고 있다가 막 마지막에 손절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니까 길게 보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소득이 낮은 분들은 뭐 결혼 못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소득이 높은 게 유리는 하죠. 그리고 유리하고 그 소득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은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노력이 쌓여서 결국에 현재의 상태를 만든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가 불만이 없다면 안주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현재에 불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제가 인생이 너무 지금 망가진 것 같아서 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바뀌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인생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